hay ở 진다. 이야기의 제어머리간 언더는 스토니아 여야여야오 가로디아 다도 거사라.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조선 땅이 큰 시련을 겪던 시절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한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경업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맹하였고 누구보다 정직하였으며 끝내 그 정직함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그 먼 시절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은 이미 아주 편안한 잠에 빠져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저 제 목소리에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땅, 맑은 물이 흐르는 고을 중주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인 초가지봉들 사이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개울물 소리가 나지기 마을을 감싸던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훗날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명장이 되리라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루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이 잔잔한 이야기에 몸과 마음을 가만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저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은 나이가 들수록 활쏘기와 말타기, 창검수를 익히는데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마을의 노스승은 그의 자세 하나하나에 흐트러짐이 없고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늘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병업은 무예를 겨룰 때에도 이기고 지는 것보다 정정당당함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그는 새벽마다 홀로 활터에 나가 몸을 단련하였고 그 꾸준한 정성은 또래 아이들 가운데 단연 돋보였습니다. 스승은 그가 언젠가 나라의 큰 기둥이 되리라 진작부터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종종 그 재주를 자랑스레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부끄럽지 않은 것이 먼저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절의 글을 두고 이미 장수의 그릇을 타고났다고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임경업은 변방과 지방을 오가며 여러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부하 병사들을 자기 식구처럼 아꼈고 배고픈 병사가 있으면 자신의 몫을 덜어 나누어 주었으며 병사들의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그런 그를 병사들은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였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병영을 돌며 보초를 서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이라도 손수 건네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병영마다 병사들의 사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전해주며 그의 부임 소식이 들리면 병사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고 합니다. 군사들의 배가 부르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지킬 힘이 나겠는가. 그 따뜻함은 겨울바람마저 누그러뜨리는 듯하였습니다. 임지에서 임경업은 밤이면 병사들과 함께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고향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계급을 따지지 않고 격의 없이 대하는 그의 모습에 병사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고 그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는 믿음이 자연스레 자라났습니다. 때로는 그가 먼저 나서서 오랜 상처를 지닌 늙은 병사의 넋두리를 밤새 들어주기도 하였으니 그런 그를 병사들은 상관이라기보다 마음을 나누는 형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쌓인 정은 훗날 그가 큰 시련을 겪을 때에도 병사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으며 그를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임경업이 있는 곳에는 늘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 웃음소리는 성벽 너머까지 은히 퍼졌습니다. 이 무렵 조정에는 김자점이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주가 없지 않았으나 늘 자신의 자리와 권세를 지키는 일에 더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경업이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어갈수록 김자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 씨를 걱정하는 얼굴을 하였지만 그 속내는 늘 자신의 앞날을 셈하는데 더 바빴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미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은밀히 힘을 모았습니다. 무인 주제에 절이 이름을 얻다니 두고 볼 일이다. 그 불편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북방의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일찍이 헤아린 임경업은 백마산성을 비롯한 국경의 요새들을 돌아보며 성벽을 다지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미처 걱정하지 않을 때부터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벽돌 하나하나를 살피며 그는 병사들에게 이르기를 이 성이 곧 이 고을 백성들의 마지막 울타리가 될 것이니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병사들은 어느새 조선에서 손꼽히는 정예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다른 고을의 장수들도 그의 훈련 방식을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야 정작 위태로울 때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짐은 병사들의 눈빛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임경업의 공적은 해마다 쌓여갔고 인조는 그를 더욱 중히 여겨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여, 타밀케미와 탐식열이세요 나네 헌예자 가제리하여 칸사자식시하는 그의 이름은 이제 궁궐 안에서도 저작거리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임경업 스스로는 이런 칭송에 크게 마음 쓰지 않고 그저 맡은 소임에 더욱 정성을 쏟을 뿐이었으며 그런 태도가 사람들의 신망을 더욱 두텁게 하였습니다. 경 같은 장수가 변방을 지키니 과인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소. 그러나 이 칭찬의 자리 한켠에서 김자점의 낯빛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새로이 힘을 키운 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오랜 은혜를 입은 명나라를 저버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우세하였고 인조 또한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이 힘을 얻은 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대신들 사이에서는 힘을 키운 오랑캐와 화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왔으나 조정의 대세는 여전히 오랜 의리를 앞세우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몇 달이 지나도록 조정의 크고 작은 자리마다 되풀이되었으며 그때마다 대신들의 얼굴에는 짙은 근심이 어렸습니다. 북쪽 벌판에서는 사신을 박대당했다는 소식에 청조정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임경업은 백마산성으로 나아가 성벽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군량을 비축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다졌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면서도 스스로는 다가올 큰 싸움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성벽 위를 홀로 거닐며 병사들이 미처 보지 못한 허점이 없는지 몇 번이고 되짚어 살폈습니다. 그의 이런 준비성은 훗날 조선의 여러 장수들에게 본보기로 전해지게 되었으며 그가 세운 방어책은 오래도록 국경 수비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집을 단단히 해두는 것이 장수의 도리이다. 그 뒷모습은 늘 한결같이 든든하였습니다. 병자년 겨울이 다가올 무렵 청태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조선의 군신의 예를 갖추라 요구하였습니다. 조선의 주종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오랜 번명나라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의리를 나누온 이웃을 하루아침에 상전으로 섬기라는 요구에 조정 대신들은 하나같이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사신이 물러간 뒤에도 대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오래도록 감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술렁임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 저작거리에서는 근심 어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은 힘을 얻은 청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분노는 결국 큰 화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울이 채 깊어지기도 전에 청해 기마 부대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순식간에 건너왔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빨랐던지 조선의 여러 고을은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그 소식만 뒤늦게 전해들을 뿐이었습니다. 미처 봉화조차 제대로 오르지 못한 고을이 태반이었으니 조선 조정으로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병사들조차 그 놀라운 속도 앞에서는 제대로 손을 써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 팔도의 봉수대마다 뒤늦게나마 붉은 불빛이 하나둘 피오르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청군에 앞선 부대는 저 멀리 남아은 뒤였습니다. 이렇게 병자호란의 참혹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혹독하였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가는 길이 이미 막힌 것을 알고 대신 남한성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높은 산성 안에서 겨울 추위와 부족한 군량을 견디며 조정은 원군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병사들은 얼어붙은 손으로 성벽 위를 지켰고 대신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밤이면 성벽 아래로 병사들의 낮은 기침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병사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고 성벽 위에는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만이 끊임없이 불어왔습니다. 여러 도의 군사들은 어찌하여 이리도 더딘 것인가. 그 밤도 어김없이 춥고 길었습니다. 청군의 선봉이 백마산성 아래에 이르렀을 때 임경업은 지형을 훤히 꿰고 있는 이점을 살려 병사를 매복시키고 좁은 길목마다 함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접전에서 청군은 뜻밖의 반격에 크게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병사들은 그의 지휘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를 지켰고 그 기울이 곧 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첫 승리는 오래도록 지친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으며 그날 밤 성안에서는 오랜만에 안도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곧 청군 진영 전체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승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되었습니다. 성안의 병사들은 부족한 식량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임경업은 매일 밤 병사들 사이를 돌며 손수 다친 이들을 살피고 지친 이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느 병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그 추운 겨울, 장군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며 성안의 병사들은 어느새 한 가족처럼 끈끈해져 있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추위마저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병사들은 배고픔도 추위도 있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 정은 추위보다 강했습니다. 결국 청군은 백마산성을 무리하게 공략하다가는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라 판단하고 이 성을 그대로 두고 남쪽으로 우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임경업의 용맹과 지략에 대한 무언의 인정이기도 하였습니다. 훗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선 팔도의 백성들은 그 매서운 전란 속에서도 지켜낸 곳이 있다는 사실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크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부풀려지기도 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실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백마산성은 병자호란 내내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혼란한 와중에도 김자점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넓히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임금 곁에서 그럴듯한 말들을 아뢰며 신임을 얻었고 조용히 자신에게 방해가 될 만한 이들을 하나둘 눈여겨보아 두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눈치가 빨라 임금의 심기를 살펴가며 말을 골랐고 그 처신은 훗날 그의 권세를 지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처신을 눈치채는 이들도 있었지만 감히 나서서 지적하는 이는 없었으며 그의 세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난세일수록 임금의 곁을 지키는 자가
결국 실권을 쥐게 되는 법이다. 그 처신은 참으로 노련하였습니다. 위태로운 길을 뚫고 소식을 전하는 바발이 눈보라 속을 달렸습니다. 임경업은 그 바발이 전해준 소식 한 장 한 장에 남한성의 사정을 헤아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파발마의 발굽 소리가 눈길에 파묻힐 때마다 임경업은 등불 아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하였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무겁고 아픈 것들 뿐이었으나 그는 그 소식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다음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듯 소식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소식이 백마산성에 전해지던 날 임경업은 한참을 말없이 북쪽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라가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는 병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부장들도 차마 아무 말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병사들 또한 오래도록 그 침묵의 무게를 잊지 못하였다고 전해지며 그날의 하늘빛까지도 유난히 무겁게 기억되었습니다. 나라가 굽혔다 하여 우리의 지킴이 헛되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뿐이다. 그 뒷모습에는 말로 다 못할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청군 진영에서도 임경업의 이름은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타이스는 물러가는 길에 부하를 시켜 그에게 예를 갖춘 전원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훗날까지도 두 나라 병사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이야기되는 적과 적 사이에 오간 드문 예우였습니다. 서로 창칼을 겨누었던 사이임에도 그 인사만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두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며 적장과 나눈 그 짧은 예우는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적으로 만났으나 그대 같은 장수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대들도 부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그 인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마산성 인근 고을 사람들은 임경업이 지나갈 때마다 길에 나와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노래처럼 주고받았고 어른들은 그를 두고 하늘이 내린 장수라 하였습니다. 그가 마을을 지날 때면 안악들은 대문 앞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절을 하였다고 전해지니 그 인심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은 그가 훗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그를 향한 믿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심은 훗날 그가 겪을 시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인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임경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들을 때마다 김자점의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 웃으며 임경업을 칭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릴 방도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미야간이 있도록 홀로 앉아 어떻게 하면 저 무인의 이름을 조용히 지어낼 수 있을지 골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속내를 아는 이는 이 세상에 거의 없었으며 겉으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언제나 온화하고 차분하였습니다. 무인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결국 조정에게는 위태로운 일이다. 그 속내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화친을 맺은 뒤 청은 조선의 자신들의 원정에 병력을 보태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어제까지 적이었던 이들을 위해 싸우라는 뜻이었으니 조선의 장졸들에게는 참으로 쓰라린 일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이 요구를 두고 참담한 탄식이 오갔으나 힘없는 나라의 서름을 삼키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경업의 부하들 또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저마다 무거운 얼굴로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원정에 나설 장수로 조정은 다시 임경업을 지목하였습니다. 그 단식은 조정 곳곳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전장에 나선 임경업은 겉으로는 청의 명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은밀히 명나라 쪽에 싸움의 낌새를 미리 알리고 접전을 최대한 피하였습니다. 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옛 의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도 이러한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으니 그의 신중함이 오히려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선택은 훗날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얼마간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 신중함은 결국 큰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김자점은 조용히 사람을 풀어 임경업의 행적에 관한 소문을 끌어모으고 여기에 자신의 억측과 과장을 더해 하나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엮어나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끌어모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사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의 손끝에서 부풀려지고 뒤틀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엮인 이야기는 어느새 그럴듯한 하나의 고발장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로 보이던 이가 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면 누가 믿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는 점점 더 그럴듯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김자점은 조정에 나아가 임경업이 청해 원정에서 고의로 태만하였으며 명나라와 몰래 내통하여 두 마음을 품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임경업을 반역의 혐의로 몰아갔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그 자리에서 낯빛이 하얗게 질렸으나 누구도 선뜻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전 안의 공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궁궐담을 넘어 저작거리에까지 미리 흘러나갔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임경업의 충성은 거칠에 지나지 않았사옵니다. 그자는 은밀히 명과 내통하였나이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조는 오랜 세월 지켜본 임경업의 충심을 믿고 싶었으나 전란 이후 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였고 조정 안에는 이미 김자점을 따르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살펴보라 명하였습니다. 그날 밤 인조는 홀로 앉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짓하고 가라가사요. 다른 대신들 또한 임금의 이런 고심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서 돕지 못하였으며 저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의 충심을 내 모르는 바 아니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 고심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먼 임지에 있던 임경업에게 한 믿을 만한 부하가 위험을 무릅쓰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조정에서 자신을 반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임경업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임경업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처럼 침착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아니,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는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시 굳은 결의가 서렸습니다. 임경업은 평범한 나그네의 차림으로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알아본 백성들은 관아에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자기 집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낡은 삿갓 아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은혜는 그가 지나온 세월의 정직함이 맺은 열매와도 같았으며 그 온기는 그의 고단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한 늙은 농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군님 덕에 저희가 그 겨울을 넘겼습니다. 이제 저희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그 은혜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를 쫓는 무리가 머무는
마을 어귀까지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임경업은 예전에 익힌 지략을 발휘하여 조용히 뒷산으로 몸을 피했고 추격하던 이들은 끝내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숲을 사이에 몸을 낮춘 채 그는 멀어지는 발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일을 몇 차례 겪으며 그는 오히려 더욱 침착하고 신중해져 갔으며 위기의 순간마다 오래된 지혜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몇 차례 더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은 위기마다 빛을 발하였습니다. 김자점은 청해 관리들과 은밀히 자리를 마련하여 임경업을 넘겨봤는데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차분하였으나 그 안에는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 켜진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 김자점의 얼굴에는 은근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고 전해지며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리라 확신하였습니다. 이날의 만남 이후 임경업을 쫓는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국경이 나루터마다 낯선 얼굴을 살피는 눈길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냥 좋아전 오늘 가지 못할 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홀로 산길을 걷는 밤이면 임경업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세월이었건만 돌아온 것은 역적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보다 슬픔을, 슬픔보다 다짐을 더 깊이 새겼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지친 발걸음을 조용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런 밤이 거듭될수록 그의 마음속 다짐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갔으며 지친 몸과 달리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억울함이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그 다짐은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를 쫓는 현상군과 감시의 눈길이 점점 촘촘해졌습니다. 결국 김자점 쪽에서 매수한 한 지방관리의 밀고로 임경업이 머물던 곳이 마침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은자 몇 냥에 넘어간 그 관리는 훗날 두고두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를 아끼던 이들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으며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그를 숨겨주던 이들은 안타까워하였지만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그는 스스로 몸을 드러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무거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는 길, 임경업은 묶인 몸으로도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지나는 고을마다 백성들이 몰려나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상한 옷자락을 매섭게 파고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나는 고을마다 사람들은 그를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았으며 그 간절한 마음들이 눈길 위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이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눈길 위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임경업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지난 행적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다만 진실을 알아달라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명언넷 대신들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관은 훗날 이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고 전해지며 그 기록은 오래도록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을 뿐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제 양심이 압니다. 그 기록은 후세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조정은 정치적 사정을 앞세워 진상을 더 살핀다는 명분으로 임경업을 옥에 가두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죄를 확정짓는 것이라기보다 김자점 세력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국문장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옥사로 향하는 길목마다 그를 알아본 이들이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었으며 몇몇은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였습니다. 차가운 옥문이 닫히던 그 순간에도 임경업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들은 오래도록 그를 배웅하였습니다. 김자점이 보낸 이들은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임경업을 거듭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번을 물어도 같은 대답만을 조용히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성이 높아질수록 임경업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고 고요해졌습니다. 그 대답은 매번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문초하던 이들도 결국 지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자백도 받아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 사실을 보고받은 김자점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없는 죄를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 굳어진 얼굴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오래 모셔온 늙은 부하 하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옥 앞을 찾아왔습니다. 옥을 지키던 병사도 못 본 척 자리를 비켜주었으니 그 또한 임경업의 인품에 감화된 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하는 옥문 틈으로 손을 넣어 그의 야윈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날의 짧은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으며 그 손끝의 온기만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부하는 말없이 눈물만 훔쳤고 임경업은 오히려 그런 부하를 다독여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는 부하의 등 뒤로 옥사의 문이 다시 무겁게 닫혔습니다. 오녀의 진여의 온기만은 어디서 나자가 지사나 펑퍼시아체어 옮겨쳐버려. 김자점은 사람을 보내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경업은 이 제안조차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을 전해 들은 김자점은 잠시 말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단호함은 옥사 전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옥사를 지키던 이들 사이에서도 그를 향한 은근한 존경이 더욱 깊어졌으며 몇몇은 몰래 그를 위해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짓지 않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그리 살지 않겠습니다. 그 존경은 나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임경업이 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은 곧 저작거리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를 아끼던 백성들과 옛 부하들이 조용히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으나 김자점의 세력에 가로막혀 임금에게까지 닿지 못하였습니다. 저작거리 한켠에서는 늙은 상인이 눈물을 훔치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아직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임금에게 닿는 목소리는 끝내 없었으며 사람들은 그저 무력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마다 그의 무사함을 빌 뿐이었습니다. 그 무력함은 모두를 더욱 애타게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임경업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오랜 문초와 옥살이의 고초가 마침내 그의 굳센 몸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맑고 고요하였습니다. 옥을 지키던 병사들도 차마 그를 재촉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이들의 마음에도 이제 마지막이 머지않았음이 조용히 느껴지고 있었으며 옥사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사그라들듯 그의 생명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여덟년의 인치 어남이 저에게 억나고라지 않을 험태사나. 그날 밤 임경업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편히 쉬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은 평온하였습니다. 옥을 지키던 이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새겨졌으며 그 평온한 얼굴은
두고두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을 그토록 굳건히 지켰던 한 장수는 적의 칼이 아니라 제 나라 안의 모함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은 두고두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멀리 청진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타이스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말이 없다가 내어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오래도록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 또한 그날만큼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진영에서도 그의 이름은 존경의 뜻을 담아 오래도록 회자되었으며 몇몇 병사들은 그를 위해 조용히 예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훌륭한 장수를 적이 아니라 제 나라 사람들이 죽였다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 존경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습니다. 임경업이 세상을 떠난 뒤 온 나라의 백성들은 그를 위해 조용히 상복을 입은 듯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도 산골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의 이야기를 나누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 시부인 또한 조용히 상복을 갖추어 입고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조촐한 향불이 피어올랐다고 전해지며 그 연기는 오래도록 겨울 하늘 위로 흩어져 갔습니다. 먼 변방의 병영에서도 병사들은 저마다 조용히 그를 위한 예를 갖추었으며 그가 남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하루하루의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김자점의 지나친 욕심과 거듭된 오략은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었습니다. 그는 훗날 또 다른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그를 두려워하던 이들도 그 소식 앞에서는 그저 씁쓸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권세를 줬던 그의 이름은 결국 세월과 함께 빛이 발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결국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오래 묵은 억울함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 일을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늘의 이치가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조용히 전해드릴 뿐입니다. 그와 햄너의 한숨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고향 충주를 비롯한 여러 곳에 그를 기리는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그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부와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를 바다와 무틀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 모시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부인은 살아있는 동안 해마다 그 사당을 찾아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그 사당 앞을 지나는 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고 하며 그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백마산성의 예스터에는 바람이 조용히 스치고 지나갑니다. 무너진 성벽 돌 틈으로 풀이 자라고 오가는 이들은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어 옛 장수를 떠올리곤 합니다. 봄이면 그 돌 틈 사이로 작은 들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 고요한 풍경은 지나간 세월의 아픔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는 듯하였으며 오가는 이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를 남겼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기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조용히 이해를 표하곤 하였습니다. 그냥 겸이서 지나오가 우야했나? 괜찮고커여자 헛한 차이디합니다. 임경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충성과 정직은 때로 당장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의 삶은 짧게 꺾였지만 그가 남긴 마음만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잔잔한 울림을 전해주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조용히 되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도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울림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집니다. 몇몇 고을에서는 지금도 봄, 가을 제사 때마다 임경업을 기리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 노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도 어른들을 따라 흥얼거리며 자연스레 그의 이야기를 배워갔습니다. 그 노랫가락은 고슬프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온 마을이 함께 나누어 먹는 따뜻한 음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잔잔한 자부심이 더 짙게 어려 있었으며 그 가락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가락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처럼 오래전에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화롯가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자라 또 다른 밤에 자신의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다음 전달자가 되어주실지도 모르겠으며 그렇게 이야기는 또 다른 밤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대를 이어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또 다른 밤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임경업이 남긴 것은 큰 벼슬도 화려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용기와 겸손과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됨의 가장 깊은 뿌리일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조용한 고둠이 작은 씨앗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씨앗이 여러분의 앞날을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도 여기서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임경업 장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따뜻하고 잔잔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의 바람과 별빛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까지 함께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다시 맑고 개운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눈을 편히 감으시고 깊고 평안한 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